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분납, 물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세 총론 파트라고 지금 넣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조세 총론 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개별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걸 하나의 문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미 재산세 할 때, 양도세, 종부세 할 때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시간을 잡았어요. 자, 일단은요, 제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럽니다. 요거 세 개는 그냥 생략하자. 예,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지만은, 요거는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척기간 가산세도요, 이거 몰라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대세는 영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신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그리고 오늘 하는 분납 물납 요 파트는 그래도 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 요거는요 어느 정도 약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복습이니까 이미 다 배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4개 정도만 들고 가자. 이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고요. 나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제척기간 가산세까지 보고요. 그래도 나는 시간이 미친 듯이 남아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지만은 그때는 요거까지도 보면은 좋겠다는 거지만은 그냥 요 4가지만 보고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예. 아니면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냥 통으로 전부 다 제껴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랬죠. 예. 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4가지를 우리는 들고 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거 제껴도 그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 제껴도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물납과 분납을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분납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 시험 과목에서 분납이 가능한 거는 딱 3가지입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 두 번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자, 이 3가지는요, 분납이 가능하죠? 분납이 뭡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못 내니까 이걸 2번 자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겠다 이 말이죠. 자, 요 3가지. 그런데 물납은요, 물납은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당연히 되는데 종부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양도세 물납 안 됩니다. 오로지 재산세만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그죠? 다음 중 분납과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납이 가능한 세목은 재산세, 종부세이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납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다른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요거 내가 대신 이걸로 충당할게. 물납 이걸 그냥 세금 낸 것으로 하자. 이게 물납이죠. 예. 자, 그래서 재산세만 온리 물납이 가능하다는 거. 예. 자, 그럼 일단 분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재산세 분납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부 다 배운 거예요. 다 공부했는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은요. 기준 금액이 있죠? 얼마입니까? 무조건 25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250만 원이 안 되면요. 재산세가 분납 자체가 불가능하죠. 250만 원 초과. 두 번째 분납 기간은 있습니다. 무한정 분납 기간은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거 나중에 나옵니다. 종부세는요 6개월 이내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무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재산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조금 시간을 6개월 좀 많이 줍니다. 근데 재산세는 2개월 이내, 종부세는 6개월 이내.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요. 신청 기한입니다. 납세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요, 납세자가 신청 안 하면은 절대로 분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기분, 2기분이 있죠. 재산세는 1기분은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30일까지 분납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1기, 2기, 재산세 1기, 2기 또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재산세는 1기가 있고 2기가 있죠.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되고요.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데 1기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우리가 물건들은 건물,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요거는 7월 달에 우리가 재산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토지 그리고 주택의 2분의 1,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씩 이렇게 두 번 내죠. 예, 그래서 요거는요, 특히 대표적인 거 주택, 이건 2기분 납기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분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500만 원 이하냐, 500만 원 초과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500만 원 이하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요, 납부기한까지 무조건 250만 원 내야 됩니다. 무조건 250 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해서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 이때 분납기간으로 해서 분납을 한다. 그런데 500만 원이 초과되는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천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절반 내면 돼요. 절반.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절반인 1,000만 원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1,000만 원 절반 분납을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재산세의 분납입니다. 자, 종부세 분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250만 원 초과해야 분납 가능하고요. 이건 재산세하고 똑같죠? 그런데 재산세하고 차이 나는 거. 자,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까지 분납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재산세는 2개월.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납부 방식, 분납 방식도 재산세하고 똑같죠? 예.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다. 그럼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250만 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5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당연히 절반씩 내면 돼요. 2천만 원 나왔으면 이제 절반 1,000만 원, 절반 1,000만 원 이렇게 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그죠? 6개월 이내.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양도세 분납은 조금 다르죠. 양도세는 세금 이 규모가 덩치가 큽니다. 몇 억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종부세도 많이 나왔지만은 양도세가 제일 그 폭이 아주 넓다, 그죠? 그래서 기준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무조건 1,000만 원 초과되어야 분납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요,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자, 이거는 재산세하고 똑같네요. 자, 8월 1일 날 내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죠.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정신고. 그렇죠. 10월 31일까지. 왜요? 자,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잖아요. 예정신고 기한이.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분납을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분납을 갖다가 아예 신청을 해버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냥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 밑에 분납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납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이제 1차분 내고, 그리고 분납기한 2개월 이내에, 즉 12월 31일까지 나머지 2차분을 갖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 요 키워드. 자, 그다음은요. 요거는요,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재산세, 종부세하고 분납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일단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고요. 2천만 원 이하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분납하는 방식은, 자,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단 1,000만 원을 내세요. 일단 1,00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그래서 5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심플하게 2천만 원 이하로 양도세가 나왔다. 그러면요, 무조건 1,000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2천만 원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심플합니다. 그냥 50%씩 내면 돼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절반 내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을 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예. 자, 이제 물납을 볼게요. 물납은 이제 재산세밖에 없죠? 재산세 물납입니다.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물납을 하는데 아까 분납은 250. 그런데 물납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돈으로 받는 게 제일 좋지. 뭐 토지를 물납으로 받으면요, 이것도 평가해야 되고 귀찮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크게 잡았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재산세일 때만 물납 받겠다. 당연합니다. 납세자 신청해야 돼요. 지방자치단 안 그래도 물납은 귀찮아하는데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진해가지고 자네 2천만 원 나왔네 물납 신청해 볼 텐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자체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과세. 그런데 물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로 물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토지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물납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물납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6월 1일 현재 물납하는 이 토지의 시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이제 물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과세 기준일 시가. 요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을 다 물납을 받아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다 그러면은 종로구에 있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재산세 낼 돈이 없네. 그래서 종로구 안에 있는 토지를 물납을 해야 됩니다. 저기 강남구에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바운다리를 영역을 벗어난 부동산은 안 받아준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재산세 할 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언제까지 물납을 신청합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물납은 그렇죠. 7월 31일이에는 이제 납부기한이잖아요. 납부기한 10일 전이니까 7월 21일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되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9월 20일까지 물납을 신청. 어쨌든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해야 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받을 건지 말 건지. 이거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 요거 내가 한 칸 넘어갔어요. 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 기한은 이제 7월 21일이잖아요. 여기까지 신청,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은 5일 이내니까 7월 26일까지 물납 허가를 이제 오케이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죠? 종로구에서는 마찬가지로 2기도 9월 20일까지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보를 해주라 이 말이죠. 5일 이내에. 그래서 여기 날짜가 귀찮다. 날짜가 귀찮아요.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하고 지자체는 5일 이내에 허가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모든 걸 다 오케이는 주지 않죠. 이 토지 물납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도무지 물납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종로구에서는 불허가를 해버립니다. 이거 못 받는다. 그래서 불허가 통지가 만약 떨어지면요. 5일 이내에 이제 불허가 통지가 왔겠죠. 그러면요. 자, 불허가 통지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20일 날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이게 5일 이내에 불허가 통지가 왔어요. 그럼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해가지고 종로구 안에 있는 같은 해당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다른 걸로 정해가지고 또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또 물납 신청, 허가, 불허가 그 과정을 그대로 밟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10일 이내에 다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10일, 5일, 10일입니다. 15, 10입니다.
예, 그럼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문들이 말이죠.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인데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 그 가로쳐놓고 말이죠. 뭐 또 포함 이렇게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납이 모두 가능한 것은 이미 답은 확정됐습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라고 딱 적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 이거는요. 원칙적으로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 할 때 분납이 가능한 거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만 제가 세 개 열거를 했는데요. 사실은요. 종합소득세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어차피 걔도 소득세잖아요. 예, 소득세 밑에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그 다음 해 5월 달에 1년치에 대한 소득을 집계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요. 양도소득세 분납하는 거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납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 안 한 거는 바로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할 때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기억이 훨씬 잘 되잖아요. 그죠? 3대 천왕 뭐 이런 식 하듯이. 자, 어쨌든 요거는 분납은 가능한데 물납은 안 되기 때문에 탈락. 종부세는요, 얘는 안 되죠. 예, 얘는 물납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납은 되지만 물납은 절대 안 된다. 취득세, 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취득세는 얘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때는 당연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얼마 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납 분납이 적용이 없다는 거.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요 두 개는요. 정답은 요거예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인데 도시지역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분납은 가능해요. 그런데 재산세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보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가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썰택스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생하는 세금입니다. 예, 본세에 따라 붙어서 얘도 좀 먹어보기 위해서 먹어보자. 그래서 얘네들도 떨거지 세금이죠. 그죠? 먹을 곳이 있는 곳에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야 나도 몇 프로 줘 이렇게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떨거지 세금들. 자, 그런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요, 얘는 재산세를 낼 때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얘네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재산세도 내고 또 요 0.14%를 또 내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물납과 분납이 다 가능합니다.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그냥 암기해야 돼요. 자, 요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분납은 가능합니다. 물납은 안 되고요. 분납은 가능한데 재산세가 분납할 때 얘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분납 안 하면요.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얘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구나. 이게 저는 시험 문제에서 괄호치고 말이죠. 물납이 가능하다. 재산세 해놓고 괄호 열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조금 쉽게 낸다 그러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지 않고 그냥 재산세 이렇게만 적겠죠. 조금 이제 지저분하게 낼 때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앞에 재산세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납과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납, 분납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분납이 가능한 거 3개. 그죠?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물론 종부세도 분납이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죠? 우리 시험에서. 자, 물납은 오로지 재산세만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도시지역분도 얘도 재산세더라. 그래서 얘도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막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 절차 규정, 세부적인 규정은 제가 따로 찍은 파트 있죠. 재산세에서
그다음 종부세에서 양도세에서 각각 물납과 분납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물납 분납을 알아봤습니다.